안녕하세요.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주택을 매수하여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즉 보유세죠.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를 말하는데요. 보유세 측면에서 단독명의로 해야 유리한지 공동명의로 해야 유리한지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별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종부세 관련 영상을 제가 자주 올리는 이유는 올해에 비해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율이 크게 인상되었는데요. 특히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종부세가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관심 없이 잘 모르고 있다가 내년 말 종부세 고지서 세금 폭탄을 맞고 뒷목 잡을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미리미리 계획 짜고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상대로 단독명의로 해야 유리한지 공동명의로 해야 유리한지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율인데요. 재산세율은 단독명의로 할 때와 공동명의로 할 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라고 하면 과표가 3억 초과, 그러니까 이 0.4%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독이나 공동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종부세율인데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마찬가지 0.6에서 최고 3%까지 있는데요.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과표가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인별공제는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9억을 공제해주고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12억을 공제해줍니다. 각각 6억씩이요.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유리한 거죠. 이 세액공제는 단독명의일 때는 공제를 해주고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항목들로만 보면 1세대 1주택자일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공동명의가 불리합니다. 각각 공동명의를 말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사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그 세액공제를 한번 비교해 드리면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대로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이 고령자 공제인데요. 만 60세가 넘으면 올해는 10%, 내년부터는 20%의 세액공제가 있고요. 65세 30%, 70세 이상 40%의 공제를 해줍니다. 내년도에요. 그리고 이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20%의 공제가 있고요. 최고 1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50%의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만약에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하면 이 둘을 합하면 90%죠. 그런데 최대 80%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라면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집을 1세대 1주택자를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액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명의가 1세대 1주택자는 단독명의가 유리해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사례별로 보유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까지 이 3개년에 걸쳐서 세금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은 서울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이죠. 서울에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20억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시세로 보면 약 28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이는 65세, 11년 보유했고요.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이 공시가격은 연 10%씩 인상한다고 계산했고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농어촌 특별세까지 모두 포함한 걸로 계산했습니다. 이런 가정하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보여드릴게요.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올해는 914만 원이고요. 내년도 1066만 원, 2022년도 1288만 원으로 올해보다는 2022년도에는 약 37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가량 증가하고 있네요.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920만 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나 2021년부터는 벌어집니다. 약 200만 원 차이가 나죠. 1236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1510만 원. 그러니까 훨씬 더 벌어지죠. 단독명의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액공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공동명의로 인한 세율 인하 효과보다는 단독명의로 인한 세액공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례는 60세입니다. 60세이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똑같다라고 가정해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올해는 975만 원이고요. 내년도 1174만 원, 2022년도 1442만 원. 뭐가 좀 많이 달라지죠.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올해는 약 50만 원가량 작았죠. 92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바뀝니다. 공동명의가 불리해집니다. 1236만 원. 2022년도에는 1510만 원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더 많아집니다. 단독명의가 약간 유리한 거죠. 하지만 차이는 크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단독명의에게 주어지는 이 세액공제가 세율 인하 효과보다 약간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일 때와 60세일 때 차이가 좀 크게 나죠. 다음은 55세로 바꿨습니다. 모든 조건은 똑같고요. 55세일 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1037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390만 원, 2022년도에는 1751만 원, 2020년도에 비해서 약 70% 이상 증가하고 있네요.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920만 원, 2021년도에는 1236만 원, 2022년도에는 1510만 원으로 공동명의가 훨씬 더 유리하고 있네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이 세액공제보다는 세율 인하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55세인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장기 보유 공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인해서 세율 인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 공시가격을 한번 크게 올려봤습니다. 공시가격 36억 4천. 이럴 경우에 나이는 55세이고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020년도에는 2,819만 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3,734만 원, 2022년도에는 4,426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공동명의는 2,704만 원, 거의 차이 없이 공동명의가 약간 작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더 많아졌습니다. 3,88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약 500만 원가량 공동명의가 많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공동명의가 유리한 게 아니라 단독명의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오히려 이 세액공제가 공동명의로 할 때 세율 인하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6억 원이라고 하는 이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단독명의가 불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는 1세대 2주택자입니다. 과연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을 때 아니면 각각 2분의 1씩 두 채를 갖고 있을 때 세금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올해는 2,658만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3,834만원, 4,835만원, 약 1,000만원씩 증가하고 있죠. 각각 1주택씩이 아닌 각각 2분의 1 지분씩 2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올해는 3,252만원, 2021년도에는 6,930만원, 2022년도에는 무려 9,262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단독명의일 때보다 공동명의로 하게 될 때 2배가량 높은 거죠. 각각 공동명의,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씩 2채를 갖고 있을 때 단독명의로 한 채씩 갖고 있을 때보다 무려 2배 이상 세금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고 있죠. 이런 이유는 바로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집 2채를 각각 2분의 1씩 2채를 갖고 계시다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양한 사례를 쭉 설명드렸는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60세보다는 65세, 그리고 70세,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5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장기 보유할수록 1주택자는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이고 공시가격 36억 이하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했습니다. 앞에서 보셨죠? 그리고 60세 이상이라면 이 공시가격 상관없이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는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의 1세대 1주택자, 이럴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는 단독명의에는 해주지만 공동명의에는 해주지 않았죠. 이걸 기억하고 계시고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각각 공동명의, 이 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2022년도에 가면 세금 차이가 무려 2배까지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공동명의가 2배까지 많았죠. 이 공동명의로 하고 싶겠지만 지금은 자금조달계획서 그리고 증빙자료까지 모두 맞춰서 그 지분에 맞춰서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동명의로 2분의 1 지분씩 신고하다 보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제 자금에 맞게끔 또 증빙자료에 맞게끔 지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관련 단독명의일 때와 공동명의일 때 세금이 어떻게 차이 나고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주택을 매수할 때부터 미리미리 알고 명의 결정을 하셔야 아쉬움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 중에 명의 변경하기에는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